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요. 토지 이야기 또 계속 해볼 텐데요. 지금 저희 회사에 좀 전화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좀 없으신 분들 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동산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큰 어떤 재산이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에 엄청난 데미지가 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투자하시기를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바랄 뿐입니다. 사실 투자하는 방법, 토지 투자하는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이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토지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권유를 받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쪽에서는 두 가지 정도 부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냐면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로 권리 분석하고 물건의 하자 분석, 정말로 분석을 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하시는 분들도,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기획부동산보다는 그 후자, 정확한 분석하에서 모든 걸 오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투자 권유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자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대부분 중개를 위한 목적인 거지 그 땅에 대한 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컨설트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조금은 지불하더라도 사시는 것이 좀 더 보다 개발 가능한 지역 섹터권을 들어갈 수 있으면은 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한쪽은 이제 경매 토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는 LH를 통해서 또는 분양을 받아서 땅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상당히 높은 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경매 투자 상당히 제가 권유를 해 드릴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또는 직거래를 통해서 매입하시는 것도 저는 사실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에 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돈이 될 수 있는 땅을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비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투자 수익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런 회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사실 이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토지 투자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조금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 정말 개발이 힘든 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거래하기가 정말로 힘든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한번 물어보니까요, 대부분 공인중개사 아니면은 투자를 권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는 정말로 놀라운 거는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할 수 있고 자산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산을 버리는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새만금 쪽에 여러분들한테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권유를 해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국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어떻습니까? 새만금만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과연 있을까요? 자, 어느 한 지역에 도로망, 공항, 항만, 철도까지,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트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 테마파크,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개발 호재와 개발 이슈화가 되는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만금 2050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고, 새만금 2030년도까지 개발의 78%까지 써 내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저는 무릎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새만금을 아시는 분들보다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다, 투자하기에 너무나도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대중들은 불나 방식으로 무언가 달려들 때, 소문날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식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가상화폐 가격이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게 인간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상투자 받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달아오른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 글쎄요, 조만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투자는 남이 모를 때, 조용할 때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매스컴에 더욱더 부각이 될 때 치고 나오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근데 새만금, 물론 최근에 보도가 매스컴에 어떻습니까? 개발 이슈와 이런 부분들은 나오긴 나오지만 아직 대중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정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용하게 들어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2030년도가 되면 개발이 78% 엄청나게 새만금 얘기 나올 것이고 다시 한번 달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땅값 상승 1위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조금씩 달구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출구 전략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는 시점이지 절대로 나오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 출구 전략은 2028년도, 9년도, 30년도쯤에 해서 여러분들이 잡으신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군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겠지만 군산 자체가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닥에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은 바로 팩트로 작용을 했고 결국엔 터닝포인트 시점을 자극을 시켰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새만금 산단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더욱더 부각되고 시너지 효과와 함께 어떻습니까?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지금 현재 얘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불지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군산 여러분들 보시면 내후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대한민국 탑 달릴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불을 지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군산 조선소 재가동에 새만금 군산 부동산 한바구음, 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군산 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재가동 이후에 드디어 첫 선박 블럭을 출하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갔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희망하고 바라고 군산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고 새만금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군산시가 경제 활기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선순환
건강한 구조가 마련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재점화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2009년도 10년도에 피크를 찍고 가라앉았던 군산 경기, 부동산 경기가 재점화가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인구 유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분들이 당연히 인구 유입이 되면서 당연히 그 영향권으로 당연히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군산은 전고점을 찍고 훨씬 더 높게 날아가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7일 첫 선박 블록을 출할 예정이고 이미 출하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조선소가 재가동을 알린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성과죠. 군산조선소는 이를 시작으로 연간 10만 톤급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 블록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선박까지, 자 중요한 거는 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는 거. 향후에 당연히 지금은 블록 생산을 통해서 울산으로 띄우지만 이제는 선박 건조까지 얘기가 나오는 순간 끝났다. 여러분들 군산은 어떻습니까? 잡을래야 땅을 잡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분위기는 금방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부동산 시장하고 작년에 부동산 시장은 하늘과 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금방 시장이 급냉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대로 급냉했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급등하는 것도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군산시 지역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군산조선소가 군산산업의 24%를 책임졌던 만큼 어마어마한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군산시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생산 유발 효과 1989억 원, 인구 유입 효과 3,600명 등의 효과를 현재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제 본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선소 역할을, 그러니까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단계까지 가면 어마어마하겠죠? 인구 유입 효과는. 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군산 조선소 재가동 효과는 이미 진행 중으로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종사자 유입 등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빠르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그런 가운데 군산조선소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인력 확보와 가능하면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를 더 많이 어떻습니까? 더 많이 고용하겠다. 여러분, 당연히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야죠. 그럼 당연히 아파트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럼 땅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폭증할 것이고 어느 지역으로 해서 군산, 새만금하고 좀 가까운 쪽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이번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 군산시는 부동산 시장도 온기가 돌고 있다. 현재 진짜 온기가 돌고 있는 중입니다. 자, 특히 신규 분양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미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만간 어떻습니까? 군산 이런 어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뿐만 아니라 새만금 산단의 기업 입주, 인구 유입 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토지 수요에 대한 증가 그리고 아파트 수요에 대한 증가 이렇듯이 이런 어떤 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가 증폭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새만금 땅값 급등할 수밖에 없다. 군산 땅값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멈칫하는 순간 금리가 높다고요? 여러분들 금리는 곧 내려갈 것이고 어떻습니까? 지금은 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선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순간 돌아서면 좋은 물건은 여러분들 차지가 안 될 것이고 그런 물건부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금리 5% 7%는 어떻습니까? 1년에 대한 비용이지만 땅값은 한번 치고 올라가면 1년에도 두세 배씩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만금TV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에
재산 증식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